근데 이런 의구심이 들진 않으세요? 이런 경제교육이라는 걸 막상 내가 노력해서 시킨다고 하더라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FQ, 금융지능. 자신이 소유한 금융지식을 자각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며 충동적인 결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금융 이해력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설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FQ를 평가한 후 FQ가 평균인 아이들 4명과 90점 이상인 아이들 4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풀이, 책 읽기, 비디오 게임을 어떤 순서로 할지 정하라고 했죠. 당연히 게임을 제일 먼저 하고 싶겠죠? 하지만 게임을 늦게 할수록 5분씩 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8명 중 6명이 게임을 제일 마지막 순서에 넣었습니다. 게임을 왜 제일 마지막에 선택했어요? 게임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더 오래 할 수 있어서? 게임을 저는 오는 거. 뭘 물어보냐 이거죠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참고 기다린 것이죠.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6명 중 4명은 FQ가 90점 이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금융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만족 지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소비 상황에서도 이 능력이 발휘될까요? 궁금하네요. 아이들에게 일주일 용돈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문구점으로 데리고 가서 10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유혹이 어마어마하거든요. FQ가 평균인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사고 싶은 것을 샀습니다. 그래요. 그걸 왜 샀어요? 이거요? 인형을 좋아해서요. 꼭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근데? 아니요. 지금 얼굴이 4명의 슬퍼졌어요. 아이들이 물건을 고를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합쳐 5분 33초. 10분도 안 쓴 걸리는 돈은 11,000원입니다. FQ가 높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꼼꼼하게 가격과 내용물도 확인하고 아예 빈손으로 나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사고 싶은 게 없으면 안 사는 편이에요? 네. 그럼 오늘 남은 돈 갖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축할 거예요. 비축해라. FQ가 평균인 아이들보다 3배 이상 긴 시간을 고민하고 사용한 금액도 훨씬 적었습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 발휘된 것이죠.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유혹을 참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생님, 이 FQ가 높으면은 만족 지연 능력. 말도 어려운데요. 이게 높다고 하는데 높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지금 이제 네. 보신 것처럼 네. 만족 지연이라는 거는 지금 작은 만족을 지연해서 이후에 큰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 먹을래, 네. 나중에 기다렸다 10개 먹을래. 10개 먹어야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조절 능력, 그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런 거는 사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만 5, 6세에 대략 아이들 간의 개인차는 거의 나타나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네. 이것이 아이들의 뭐 학업이나 사회적 유능성에 굉장히 관련이 높은데 실제로 뭐 경제랑 관련을 시키다면 뭐 절제하고 과소비를 하지 않는 거 그런 게 이제 만족지연이랑 관련이 있을 건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네. 경제교육이 이런 만족지연 자기 조절의 어떤 핵심인 것을 가르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타고나는 건 아니고 절대 교육에 아니에요.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교육이에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근데 이게 뭐 교육이 역할이죠. 잘 안 되면 커서까지도 막 그렇죠. 펑펑 쓰고 그렇죠. 뭐 명품 사고 막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그날로 가서 그냥 한 99만 원 그렇죠. 쓰고 네. 나머지 한 30일 동안 그냥 10,000원 가지고 쫄쫄 굶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잘 되겠다. 진짜 걱정된다. 지금.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용돈, 아까 뭐 5,000원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용돈에 관련된 질문이 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윤나미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인데요. 이현피 씨.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일주일에 5,000원의 용돈을 줍니다. 네. 그런데 용돈이 적다고 투덜대며
친구들을 많이 받아서 자기를 놀린다고 하는데 아 이거 더 줘야 하나요? 아니 저희하고 똑같아요. 저도 이제 4학년, 5학년인데 저 5,000원 주거든요, 일주일에. 근데 만족해해요 애들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큰아이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저축해놓고 절대로 안 쓰고요. 이게 딱 5,000원 가지고 나서 둘째는 그냥 팍 한 반은 다 쓰고 오는 거예요. 얼마 주고 계세요, 임효피 씨는?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안 주니까 아, 얼마 들어가는지 모른다? 몰라요. 아내가 주겠죠? 네, 이분이 큰일 나실 분이네요. 아, 아니, 내가 내 돈이 교육받아야 어떻게 되겠어. 아, 나 FQ가 낮은 것 같아. 아니,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전화라도 그냥 좀 확인을 해도 하시지. 근데 정말로 용돈은 언제부터 얼마나 주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본격적인 용돈 교육은요, 이제 8세에서 9세 정도. 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아이들이 이제 물건을 사고요, 얼마를 거슬러 받을지를 정확하게 아는 네. 나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용돈을 얼마 줘야 되냐, 이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부족한데 줘야 된다라고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용돈은 그럼 어떡하냐? 네.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직접 충당을 해나가는 거죠. 아. 네, 홈 아르바이트의 핵심은 바로 푼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럼 아이들이 지금 땀 흘려서 일하면 굉장히 그 돈이 네네네. 소중해 보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돈을 못 씁니다. 네. 함부로 팡팡 못 써요. 그 펑펑.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소중함을 일깨워주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매주 주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게, 언제 한 번씩 주는 게 맞죠? 네, 용돈은 연령별로 지급 시기가 좀 다른데요. 네. 일단은 6세에서 7세 정도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가 그냥 비정기적으로 주라는 게 아니라 주면서 이것이 돈의 개념을 익혀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주 1회에서 2주에 1회 이 정도, 고학년 4학년 이상은요 월 1회 정도 주는 게 좋은데. 월급을 받네요, 걔네들도. 그렇죠. 근데 아까 진짜 전에 관리하기 힘들겠어요. 관리하기 힘들어요. 아까 공감 질문에서 나왔지만 네. 우리 아이가 5학년, 6학년인데 만약에 용돈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다 써요. 이런 아이들은 굳이 한 달치씩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주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관리 능력을 보고 좀 늘려가시는 게 좋으세요. 네. 네. 그 연령에 따라서도 용돈 교육도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용돈 교육 다르죠. 그래서 일단은 6, 7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경제 놀이로 좀 접근을 하는데요. 돼지 저금통에 밥 주기. 네.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밥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표정을 그려보는 거예요. 밥을 주고 났더니 돼지 저금통의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 예. 만약에 내가 과자를 사 먹으면 표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재밌게 그려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8세에서 10세 정도는요,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충당하고, 네. 올바른 소비 습관을 키워서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금융거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나눔 의식을 키워야 돼요. 네. 예. 그리고 11세에서 13세도 마찬가지예요. 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주고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이번에는 직접 저축을 해보는 겁니다. 부모님 네. 없이. 예. 그리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것까지 본격적인 나눔을 시작을 해야 되는 나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요. 중고등학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예, 스마트폰 요금을 보통 부모님이 다 내주세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 소비에 대한 책임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폰 요금을 용돈에서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애들이 전화를 엄마 걸 빌려서 자꾸. 네, 그럴 수도 데이터 있겠죠. 빠진다고. 네, 그래서 어쨌건 그 결핍의 상태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네. 엄마 폰이라도 빌려서 쓰고 어쨌든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서 하긴 그것도 방법이니까.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평생을 누군가가 이렇게 어린 시절처럼 풍족하게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좀 스스로의 소비를 책임지게 하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긴 뭐 저희 어렸을 때도 용돈 벌기 위해서 뭐 아버지 구두를 닦아라, 뭐 맞아요. 집 앞에 네, 마당을 네, 쓸어라, 네.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빨래 개키고 뭐 식탁 차리고 이런 정도는 했던 그런 것도 안 하신 귀족이었죠. 그게 아니라 귀족이니까. 사실은 네. 그때는 용돈을 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그런 걸 했는데 부모님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근데 요즘은 그거를 요새는, 시켜야 네. 시키고 용돈을 돈을 주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다르구나. 예. 근데 진짜 이 홈 아르바이트라는 것은 해서 도움이 분명히 교육적인 효과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쓰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손 손 그렇잖아요. 떨리죠. 정말 손 떨리시죠. 이걸 내가 이거 나가면 이거 피 같은 내 돈. 그렇죠. 사실은 그 과정을 애들이 몸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경제교육은 이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절약 또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몸소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과정이죠. 저는 그래서 집이 부유하더라도 홈 아르바이트는 시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헝그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헝그리하고 진짜 없어 뭐 이러는데 그렇죠. 적당히 그렇게 좀 쪼여주는 맛은 좀 맞아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홈 아르바이트에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홈 아르바이트를 시킬 때 주의할 점 두 가지가 네.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너무 기특하죠. 그렇죠. 드디어 이 아이가 설거지를 하는구나. 네네. 네, 그래서 용돈 막 지갑에서 막 내밀죠. 아, 네. 그런 거는 좀 싸게 해줘야죠. 네. 네, 아니,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랑 요새 사는 가족이 많진 않지만 네.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면 조금만 설거지하면 뭔가 해도 난리 나죠. 그럼요. 드디어 막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홈 알바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 그렇게 할 바에. 네, 그렇게 할 바에는. 그래서 1,000원이 주고 싶으면 500원만 주거나 굉장히 좀 짜게 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고단하구나. 돈 버는 게 네. 너무 고단하다. 이렇게 좀 느껴야 푼돈의 가치를 깨우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효과적이게 운영을 하면 좋으시겠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홈알바를 하기 시작하면 이거 일을 했더니 돈이 생기네 이렇게 네. 생겨서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안마를 막 해줍니다. 너 괜찮다는데 안 시키지도 하는데. 않았는데. 네. 그리고 또 막 갑자기 막 방 닦고 막 이러면서 엄마 네. 1,000원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놓고 협박을 하네요. 네. 나 했으니까 내놔라. 네, 홈알바의 역효과죠. 네. 그렇네요, 정말.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때는 자녀가 부모를 돕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죠. 맞아. 그걸 대가성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네. 그냥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아이고, 이 녀석. 거였는데. 그리고 홈알바 비용을 정할 때 아이들이 왜 난 이거밖에 안 주냐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밖에 나가서 돈 벌 수 있니? 너희가 아직 너를 교육을 고용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게 그쵸. 생각해. 너희가 지금 아직 어리니까 어디 나가서 돈 벌 데가 없으니까 홈알바라는 제도를 엄마가 제공해줬는데 네. 이렇게 너희들이 그걸 요청해서도 안 되고 평상시에 부모를 평상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야지 그렇죠. 그걸 무조건 돈을 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데 개념을 자식 관계가 네. 좀 되게 냉정해지네요. 아니, 근데 저는 네. 돈 개념에 있어서만큼은 그쵸. 밖에 나가서 돈에 맞아. 냉정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요. 더 냉정하니까 집안에서만큼 적당한 냉정함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가정에서 아무리 냉정해도요 사회만큼 냉정할 수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네.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정말요. 포인트네요. 그래서 네. 가정에서 굉장히 냉정한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아이는 평생 내가 품고 살 수가 없어요. 네. 아니, 그래서 진짜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아유, 저렇게 그냥 귀한 내 자식을 이렇게 절대로 아니에요. 나중에 크면 어차피 할 일인데요. 근데 사실 잘 모으는 아이들도 또 있어요. 맞아요. 맨날 돼지 저금통에 넣어놓고 절대 난 돈 없어서 못 쓴다고. 그래서 좀 돈 좀 달라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저는 잘 쓰는 것도 경제 교육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에 관련된 질문이 또 올라왔길래 또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퐁퐁맘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일주일에 4,000원씩 줍니다. 오, 많이 주는군요. 네,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아서 계속 장난감만 사요. 이런. 못 사게 하면 내가 모은 돈으로 사는데 왜 못 사게 해요? 하고 따진대요. 이거 그냥 둬도 되냐고. 아니, 근데 애가 틀린 말은 아니네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나 이 사연을 읽을 때마다 이거 다 어른들한테 뽑아낸 것 같아. 애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내가 벌면 내가 쓰겠다는데 지금 사연이 이거 다 어른들 거 가져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 아이가요, 4,000원씩 일주일에 모아가지고 내가 장난감을 산다. 사실 요거 자체는 좀 기특하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그냥 두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잘 모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본 그 만족지연, 만족지연, 네. 자기조절 능력은 참 발달이 잘 되네요. 근데 능력이랑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다른 문제거든요. 얘는 어쨌든 그것을 경제적 개념에서 쓰는 방식은 좀 틀린 거예요. 선택과 결정에 문제가 있죠. 네. 만약에 내가 다 써버리면 다른 거는 누가 사줘야겠어요? 엄마.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아이가 용돈을 어디에 썼는지 범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그 자기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네. 좀 혹독하지만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면 절대 어린애 아니거든요. 네. 네가 이랬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채울래? 참아야 돼. 다른 거 엄마가 필요한 거 엄마는 안 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활동의 위계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그만두셔서 장난감만 샀을 때 다른 건 못 산다. 그렇죠. 그거를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다.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냉철한 아니, 그런 저희가 걸 좀 항상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훈훈하게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오늘은 오늘 처음부터 네. 되게 부모가 냉정한 프로그램이고.
원래 안 그러잖아요. 아니 냉정하고 혹독하고 막 진짜 찬바람이 막 휘핑 불어서 오늘 아마 같이 보는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 이런 프로그램 보지 마. 아, 네. 하지만 다 너희들에게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란다. 꼭 기억해도. 자,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조 선생님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예, 많은 부모님들께서요, 외부 어떤 금융기관에서 경제교육을 한다. 그러면 정말 클릭 굉장히 빨리 하십니다. 네. 그래서 뽀로로 그 교육에 보내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그것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만 사실은 경제교육은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와도 가정에서 그 교육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아이들에게 좋은 경제 습관을 키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아이 경제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하겠다라는 네. 다짐으로 꼭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부모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경제교육 핵심은 부모의 실제 행동이에요. 내가 돈에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너무 해프지 않았나, 또는 돈의 가치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이 아이들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져서 어떤 경제적 유능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돈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정말 건강한 경제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행동, 어떤 모범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돈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저희 애들은 저를 뭘 못 사게 해요. 그만 사라고 막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괜히 가르쳐줬네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분명히 반드시 필요한 그런 교육이라는 거 오늘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임효필 씨 어떠셨어요 오늘? 뭐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제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그쵸. 잘 적용하면은 네. 아이들한테나 저한테나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본인이 그 본인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좀 잘 생각하세요. 버는 것만 너무 네, 생각하지 저- 마시고 아이한테 용돈 얼마나 나가는지도 좀 알아보시고요. 네, 아유 오늘 진짜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반갑고 네. 좋은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댓글 통해서도 실천이 쉽지는 않겠지만 꼭 열심히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저희 성교육 어찌하오리까라는 제목으로 성교육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요.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다음 주에는 미모의 탤런트이자 초등학교 2학년의 엄마 이신호 분이 나오시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나눠볼게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